중국 경제에 관한 흐름들 그리고 중국 증시 주요 종목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MTN 이종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중국도 위원회도 엄청 많고요. 저희가 이제 또 잘 모르는 데 많은데 법제공작위원회 그다음에 또 인민법원에서 주목할 내용들이 좀 이번 주에 나왔다고요. 예. 네. 그 인지세 수입이 그 지난주에 거의 그 69%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월 인지세 수입이 이제 1,301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2조에 해당하는 네. 금액인데요. 그 중에 이제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이 880억 위안, 거의 한 15조 가까이 되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법제공작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징세 범위, 그다음에 증빙의 세목과 세율, 근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관리 등에 포함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독자적 행보이자 이제 차별화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신흥국, 그 인도, 남미, 아세안에 대한 그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지난주 중에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 바이든이 바로 이튿날 그 백신에 대한 인도 부분에 있어서 그 협력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이제 또 바로 응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국의 가장 또 큰 특징 하나가 이제 그 기술 혁신하고 그 이제 그 데이터를 디지털 경제를 이제 국유화시키는 행보를 이제 보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인지세가 늘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뭐 인지세가라고 이런 게 뭐 등록세 이런 게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걸 텐데 주로 증권거래에 따른 세금이 많이 늘은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중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도 그쪽에서 세원이 많이 포착되는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고위급들이 알래스카에 모여서 서해 설전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기후정상에 의해서 뭐 대면은 아니지만 만나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풀릴까 아니면 긴장감으로 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좀 그런 쪽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흐름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알래스카 이전의 그 회담에서도 사실 이제 그 기후 협의 말고는 따로 협의된 부분이 없는데, 네. 그 협의 자체가 2060년 그 탄소 중립 약속과 그 기후 관련 미국과의 협력을 다시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은 그 정치와 안보, 경제, 산업 측면에 이제 절실한 방어적 전략이고, 그 미국의 견제 없이 사실 공격적인 투자 전환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엊그제 발표한 그 중국에서 기후 변화 대응 의지 제고, 기후 적응력, 그다음에 기후 안전 이런 부분을 의제로 개최한 것과 이제 전 세계 온난화 정도를 1.5도 이내에 조절하는 그런 목표를 삼은 것 또한 이것을 이제 증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양측이 2021년 예상보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그 트럼프 정부 때 설정한 무역 합의, 그때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솔직히 좀 빨리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제에 이제 사실 이 모든 지금 행동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팬데믹 이후에 그 꾸준히 합의된 이제 품목군의 수입을 유지했고, 관세 부분 또한 이제 양측 모두의 조정의 필요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결론은 뭐가 남았냐면, 그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측 관세에 대한 그 부가 품목의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이제 PPI 상승이라고 해서 핵심 물가와 금리 상승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협상이 좀 절실해질 전망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양측이 협의하는 그 하반기에 사실 지금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환경도 중요하고 뭐 에너지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무역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게 지금 이제 벌려만 놓고 사실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트럼프는 뭐 그냥 막 거침없이 몰아붙이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 또 조용하니까 더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뭔가 좀 격돌을 앞두고 있는 이슈여서요. 변화가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중국 경제 소식 들었고요. 중국도 유망 기업, 우리가 주목할 기업 한 기업 주목해 보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프로야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장품 관련주 한번 짚어드린 적 있을 텐데요. 중국에는 3개의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 개는 그때 짚어드렸던 상하이자와 그리고 오늘은 프로야 화장품 그리고 한 가지는 마루비 이렇게 3개가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프로야 화장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토종 화장품 제조업체인데요. 2017년도에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브랜드는 한 15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상하이자와는 바디케어 쪽으로 유명했다면 프로야 화장품은 스킨케어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본토 업계에서는 한 5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외국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판매량이 중국에서 급증했다더라, 외국의 미국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로야 화장품은 5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1.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의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한 60% 매출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좀 어려웠는데 점점 그 부진을 딛고 계속해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매출도 한번 살펴보시죠. 프로야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1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뒤로는 점차 회복을 하면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는 1,5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15조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1조 1,500억 원 정도 집계됩니다. 억이 아니라 1조로 변경해야 될 것 같네요. ST로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ST로더. 시가총액은 127조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5조 4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탐색해봤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프로야 화장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종구 부장님과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이제 화장품 업체들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야 화장품이라는 회사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의 첫 인연이 2년 전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쪽에 공식적으로 네네. 출연했을 때 그때 처음에 제가 추천했었던 게 이 프로야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만 해도 상장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국내인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실 수가 없었고 6개월이 지난 이제 12월 정도서부터 이제 투자하실 수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메리트는 일단 인물이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80% 이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이 20% 정도 감소한 이제 8.4억 원 정도 이제 좀 감소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도별로 한 20% 이상 정도 그렇게 판매 비중이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시에 한류 바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 내에서 화장품 소비보다는 이제 어떤 해외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해외 브랜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 높은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에서 아무래도 좀 젊은 층 중심으로는 이제 가격 대비를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프로야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해자와 그런 식의 이제 로컬 기업이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 팬데믹 때문에 프로야 이제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요. 네. 일단 회장 겸 오구라는 분이 이제 자기 지분을 20% 중반에서 이제 10%대 중반으로 이제
그 지분을 좀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아까 전에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처럼 수출 기업은 아예 이제 판로가 굉장히 많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뭐 주가 하락은 뭐 당연한 거고 이제 활로가 굉장히 막혔는데 오히려 이제 그 오프라인 시장을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애경하고 우리나라 애경 연구진을 많이 여기서 포섭해 갔는데 그 애경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 부분을 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경 뭐 AG20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판매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대륙 진출 확대를 교두보 삼아서 소비자 접점을 이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이런 것들을 중국의 업체들은 기회로 삼고자 할 거고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유통 라인이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요. 유통 채널별로 온라인 쪽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표 제품군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온라인 채널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소개를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79.63%를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야가 이제 제일 메인 브랜드고, 그 다음에 이제 햅소드, 차이팅, 그 다음에 인스파하, 그 다음에 코렉터라는 이제 각 뭐 색조,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타겟팅으로 한 그런 대상,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각각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야 브랜드는 이제 지금 현재 200 위안 정도 돼 있는데 그 브랜드 부분을 300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상으로 그 제품을 출시해서 그 제품 구조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야가 화장품 업체 가운데서는 중국 내에서는 여기가 탑인가요? 아니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두권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중국의 로컬 기업은 총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국에 상장돼 있는 3개 회사하고 이제 지금 미국에 최근에 이제 입점해 있는 상장한 이제 회사 이렇게 총 한 서너 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각각 이제 좀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상해자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프로야가 우리나라 아모레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런데 또 이제 희한하게 지금 어떤 지역적 그다음에 경제적 이런 부분 이슈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온오프 시장을 좀 갈라서 지금 제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애경 얘기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 회사를 바라보면 상해에 상장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경 쪽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커머스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제 관건이겠네요. 온라인 비중도 많이 올라갔지만요. 추가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거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19년도 대비해서 이제 이게 한 60위안, 그 다음에 80위안 정도에서 지금 거의 170위안, 현재 주가요? 현재 180위안까지 거의 한 2~3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가격을 이제 좀 상장 이유를 지켜보시면 애경도 거의 뭐 7, 8배, 10배까지 올라온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뭐 정도 수준으로 중국 분들이 지금 아직 화장이나 아니면 어떤 메이크업 하는 모든 침투율이 좀 낮겠죠.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배 구조나 여력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프로야가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중심으로 해 왔는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멀티숍을 1000여 개 정도, 그 중국 그 큰 대륙의 1000여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온라인 매장은 이제 아직 더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애경과 이제 필두로 해서 더 확보해 나간다고 치면 그 확장성은 굉장히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이나 TV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소식하고요. 프로야 화장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MTN 이종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